네,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1930년 대공황 이후 9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발표되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봉쇄라는 표현이 되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IMF 세계 경제 전망에 이어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증시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그 일별로 변동성이 뭐 1,600포인트, 2,000포인트 올라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최근에는 사실 그 일중으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 하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일 변동폭도 과거에는 그 네 자릿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마 오늘 그 시청자분이 딱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을 보면서 이 경제 지표는 전부 사상 최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낙폭으로는 최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 다우지수의 하락폭은 세 자릿대에 그치고 있다. 400포인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또 오늘 어제 미국 증시는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그 질적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경제 지표가 사상 최저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충 능력 이런 능력이 좀 갖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이 한마디로 지금의 그 증시 모습이고 현재 통화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도 오늘 사상 최저가 한 개 지표가 아니라 또 기업들의 실적도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올랐고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 이런 거는 아마 증시 입장에서 아마 주목할 그 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굉장히 한 네 자릿대 폭락할 만큼 어제 오늘에 걸쳐서 굉장히 악재들이 나왔었죠. 네. 일단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 우리가 이제 총선 때문에 이걸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세경제 전망 발표됐죠.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어제 올랐었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경제 지표들이 그것도 경제 지표 중요한 경제 지표들 산업 생산 지표라든가 주택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중요한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리 예고도 해드렸습니다는 골드만삭스라든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주요 그 금융사들의 실적 네. 이게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관계로 해서 오늘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국제유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시장과 같이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WTI 기준으로 19달러,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함께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은 이렇게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유가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걸 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증시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이렇게 달러는 이렇게 인덱스가 올라갔고 국제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안정자산인데 불구하고 일부의 언론이 나오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 경향으로 달러가 강세가 됐다 하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맞을까? 그러면 왜 금값은 왜 떨어졌을까? 시청자 여러분, 오히려 금값이 더 안정자산인데 달러보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일가스 업체들이 네. 다시 신용 경색,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 때문에 사실 유동성 경색 현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이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동안 고유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칼텍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전자산에서 가장 평가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을 팔아야지 팔리지 부실한 자산을 팔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금을 파는 과정에서 금값이 오늘 일중으로 보면 저렇게 일주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자 오늘 금값이 떨어졌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안정자산 선황에서 달러 강세됐다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 금값은 더 안전한 자산인데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유가가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감안해서 우리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00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18,500 떨어질 때 공교롭게 같은 시점이었었는데 비관론자들이 코스피 1,000포인트 떨어진다 했을 때 우리 주가라든가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죠. 한 27% 정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그 동학개미들 요새 좀 많이 유행하죠. 이렇게 동학개미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하는데요. 장기적인 동학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한국경제라든가 삼성전자를 믿고 주식을 매입하세요. 근데 단기적인 이렇게 동학개미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은 이제 이달부터 아마 5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2분기에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건 예상하더라도 나오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동학개미들은 주가가 한 27%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달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달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정점이 됐을 때가 올해 3월, 4월 초거든요. 네. 요 지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된 4월과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발표될 때마다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총선으로 인해서 하루 쉬기는 했지만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던 이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이 내용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그 IMF의 경제 전망은 원래는 반기였습니다. 반기 6개월마다. 네. 근데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짧으니까 중간중간에 수정 전망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정기 전망은 매년 그 10월 달, 그다음에 4월 달에 하니까 이번에 정기 전망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다 보니까 자, 6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주요 국가에 대해서 1월과 7월의 수정 전망, 임시 전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은 1월과 7월에는 전망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기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발표된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자, 이번에 그 충계 이렇게 화상연차청에서는 이 대목에 가장 관심이 됐었는데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다 누구나 했죠.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하향 조정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향 조정폭을 이렇게 보면 올해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겁니다. 기저효과도 이렇게 포함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올해를 놓고 본다면 아주 최악의 수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의 1월 달에 한 3.2%인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사실 그 4월 달에 그 발표된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발표되는 4월 달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1월 대비해서 사실 그 성장률 하락폭이 마이너스 6.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조정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IMF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특성을 잘 아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표현을 대공황이냐 대공황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7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셧다운 문제죠. 셧다운 문제. 그래서 대봉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Great Lockdown이라는 표현을 썼죠. 새로운 용어가 됐을 겁니다. 이게 아마 IMF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신종 문제죠.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들이 치료제, 백신으로 대응했으니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동을 격리시켰죠. 사람을 이동을 격리시키니까 상품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자본의 이동을 제한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의 충격이 큰 거죠. 초기의 충격이 큰 거죠. 네. 초기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과 IMF에서 3개월 만에 자 올해 그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3% 보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 6.3%포인트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대공황이다. 7년 동안 대공황이라 비슷하면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의 이 둔화, 침체 문제를 정확히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시행을 통해서 누차에 말씀드린 초기 충격이 크다. 초기 충격이 크다. 하는 상태에서 왜냐 지금까지 대처법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 해고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그 가정의 사무화, 재택근무로 인해서 세계 그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오피스텔이든가 호텔이든가 이런 상업용 건물에서 빠져나간 근로자들이 해고가 다 아니라는 말하는데 5억 명이 됐지 않습니까? 5억 명. 5억 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제 지표는 초기에 이렇게 크게 사상 최저치에서 최저치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만큼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방송을 한번 잘 보시면 되냐.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의 그레이트 락다운으로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권역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주요 국가별로도 전망치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경제 그 이렇게 권역별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 1월 달과 4월 달의 경제 전망치의 권역별 수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는 신흥권이 좋습니다. 신흥권이 좋습니다. 그 배팅이 됐던 것이 결국 IMF의 올해 1월, 작년 10월 전망치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3개월 만에 신흥권이 오히려 더 좋게 됐습니다. 네. 신흥권이 그러니까 선진권이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한번 하향 조정폭을 이렇게 한번 수치는 다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선진국이 올해 이렇게 1월 달에 1.6%에서 이렇게 4월 달에 마이너스 6.71%니까 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렇네요. 그 바탕이 되는 국가가 미국, 유럽에서 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이런 국가들이 다리 보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독일도 지금의 그 연합 정권 때문에 경제를 리더하는 메르켈 그 총리가 리더하는 역이 적기 때문에 독일 경제도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유럽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신흥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흥권을 이렇게 보면 자 신흥권은 이렇게 보면 올해 1월 달에 4.4%에서 발병의 진원지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번창했다 하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 신흥권의 주도국가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는 마이너스 1.0% 떨어졌습니다. 선진권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선방을 했죠? 네. 이런 내용을 왜 그럴까 하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개 성장률 자 올해 1월 달에 6%인데요. 4월 달에 1.2%거든요.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 가지고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1.2% 올해 연간입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더 떨어졌죠. 발병인지든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자, 3개월 만에 선진권과 신흥권이 바뀌고 또 1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그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사세요, 미국 주식 사는데 미국의 성장률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근데 가장 안 좋다는 중국이 버티고, 한국은 이번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따 팬데믹이다 하는 코로나 사태 문제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이 측면은 이렇게 지금 그 정앵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1월에 나왔던 전망치만 보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 이번에 세계경제 전망치가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날 발표했거든요. 저도 뭐 한국은행서부터 이렇게 대우경제연구소 이렇게 시절에 세계경제 전망도 같이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작업을 보면 우리가 보면 IMF의 전망치를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사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모델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정성적 평가, 모델 나온 수치를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성적 평가, 대량 평가에서 정성적 감에 의한 평가를 넣어서 성장률 수정되는데요. 아무리 빠르더라도 워딩 작업이 아마 이 발표의 워딩 작업이 아마 일주 전까지는 가장 반영하는 일주 전까지 맞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코로나 사태 일주 전까지 반영했던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때 미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충격을 미쳤었죠. 그래서 선진권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성장률의 하향 조정에 그랬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의 성장률 빨리 회복되고 있죠. 한번 성장률 뭐 기저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도 이렇게 성장률에 플러스 개념을 하는 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지표를 이렇게 작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만에 선진국과 신흥권이 완전히 뒤바뀌고 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살 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뀐 데는 역시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이긴 하지만 버터플라이 이펙트, 진원지인 중국, 한국, 미국 선진국으로 가는 상태에서 사실 이러한 시점상에 있어서는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코로나 문제가 팬데믹 문제이긴 하지만 보건 시스템에 있어서는 통제력이 강한 것이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또 국민들의 협조 자세가 높은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방역의 선진권 아니냐, 영국이 방역 선진권 아니냐. 근데 보리스 존슨은 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공격에 처하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질 때 미국의 방역 시스템에선 자, 코로나가 오바마 헬스케어 주의에 나섰다. 그나마 오바마 헬스케어를 만들었다면 사실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 내에서는 현지에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연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매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는 사실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코로나 문제에서 한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받을 때 4,000불 든다. 400만 원 든다. 400만 원 든다. 그리고 뭐냐? 미국의 주급에 의해서 지금 1달러 예비 시단에 1달러 넣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애틋하게 넣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러한 주급 체제에서 4,000불 그 해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받을까? 안 받는 거거든요. 안 받는 거거든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광경에서 최악의 사태일 때 IMF 전망치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신흥권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좋았을까? 거기에는 발병의 진원지는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에서 보면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한국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나비 효과 때문에 자 IMF의 전망치가 발표할 때 이미 중국과 한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사망자 수가 감소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자 보여줬던 자세 보면 자 정부도 이권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보여줬던 자세 이런 자세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인 성숙한 이렇게 태도를 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는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IMF의 전망치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방역 체제에서 한국을 지금 우수성을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게 뭐 총선 결과에 보수 진보 관계없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한국의 바이오 관련된 이런 문제가 얼마큼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역 체제의 문제, 이런 문제, 통제력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이번에 IMF에서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이렇게 차이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IMF 세계 경제 전망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과 실적들이 대거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상대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분이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 코로나 사태가 단절이기 때문에 격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지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지표들 우리 캐스터분께서 아주 이렇게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산업 생산, 뭐 대공황으로 최저다, 소매 판매, 통계 작성의 최저다, 주택지수 하락폭으로 최대다 하는데요.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다도 오늘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표가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월가에서는 이게 지표가 더 관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지표가 사실은 2월 달에 72 정도, 74, 70 정도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3월 달에는 70에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부동산 지표는 참고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지수니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레이쇼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예상대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됐고요. 기업 실적도 상당히 안 좋겠죠. 이번에 금융사들이죠. 골드만삭스, BOA 뭐 다 40% 빠졌죠. 근데 주가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깎으로 올랐죠. 그래서 2분기에 발표되는 분기별 수치든 지표는 안 좋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이 지표가 안 좋다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요거를 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것이 이후에 증시 모습을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 PD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시티 같은 경우는 내리는 것을 같이 보이셨고, 골드만삭스 네. 올랐죠? 여기서 40% 빠졌는데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표. 그래서 이후의 증시 모습이라든가 또 업종별로 차별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염두에 둬서 지금의 주식 투자하시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주가라든가 시장 간 모습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고, 같은 증시에서도 또 같은 금융권에도 같은 기업 실적 40% 빠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사별로 다른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들이 지금 사상 최저치 행렬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 낙폭이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혜커께서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새벽부터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한 2주 전의 상황이라면 오늘 것처럼 산업 생산이 이렇게 대공회의 최저.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통계 작성의 최저, 소매 판매가 최저, 네. 주택 지수가 낙폭이 크다. 이렇게 하면 한 2주 전에는 네. 다우존스 낙폭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1,800, 2,000포인트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2,000포인트 이상 됐을 겁니다. 네. 2,000포인트 이상. 근데 오늘 이렇게 낙폭이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올라간 거 보면 기술적 지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400포인트 떨어진 것은 사실 미국 증시가 두 가지 측면. 이제는 초기의 충격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2분기의 지표는 다 그것이 월별 지표든 분기별 안 좋게 나올 거다. 그런 것은 내가 일상에서 거리가 나와보면 다들 아시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거 안 좋게 나오는 지점에서 사실 예상치 대비해서 이렇게 실제치가 좋을 거냐 나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에서 그렇다 하려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하는 심리입니다. 투자는 심리이고 미래에 대한 심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미 지나간 지표입니다. 앞으로 뭘가 해서 더 주목되는 사항은 뭘까 하는 지금 이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 여부, 경제 활동에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서상영 팀장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경제 활동 재개에 더 뭘가가 더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내에 주별로 물선 주지사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달 내에 빨리 트럼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이렇게 주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달 안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할 것이다. 이런 측에서 보면 기저와 함께 앞으로의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표가 사실 사상 최정치 행력으로 볼 때는 2주 전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될 다우존스 지수가 400포인트 정도 빠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동 얘기는 다들 이제 많이 나오죠. 미국도 이제 그렇습니다는 또 영국도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한다 이렇게 얘기지 않습니까? 사상 최악의 행렬을 가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코로나 확진자보다 이게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성을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마스크 하나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시킨다. 그래서 중국도 일부 지역 같은 게 100%까지 올라가고 이태리 최악의 경우 유럽 이태리, 스페인, 영국도 어찌됐든 경제 활동은 재개시킨다. 또 한국도 이제 19일날 사회적 거리 경기가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벌써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가 2차 감염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좀 차량 행렬이 많아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향후에 지표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사실 2,000포인트 이상 떨어져야 될 오늘 산업생산, 소매 판매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택 지수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제 IMF의 최악의 경제 성장률 발표하고 이렇게 지수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라던가 이런 선진국들의 타격이 상당히 큰 가운데 오히려 중국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메타죠. 우리가 보면 바로메타에서 우리가 보면 확진자 수의 이게 나비효과에서 중국의 발병지지만 중국 이렇게 뜨면 발병 코로나에서 별로 그렇게 안 나오죠. 뭐 통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이 코로나가 발병 진후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재개 모습은 자 코로나가 이게 스쳐갔던 그 지난 흐름 이렇게 볼 때 경제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증시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오히려 경제가 빨리 복귀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경제 또 지금의 공급망 가치 사슬의 문제 이렇게 될 땐 중국이 부품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품 공장이 가동되느냐 그러면 공급망이 개선되느냐 가치 사슬이 개선되느냐 그러면 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활동에서도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중국은 제조업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죠. 물론 베이스 효과도 있습니다. 2월에 35.7 극도해져서 3월달에 52 V장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난 우리가 총선 전에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많은 조정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좋은 소식이 됐던 것이 3월에 우리 수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3월 중개 수출 증가율이 자 당초에는 마이너스 한 17%, 20%까지 빠질 거로 봤는데 6.1%로 많이 안 빠졌죠. 3분의 1 정도로 이 수출이 이게 부진하긴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더 적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그 코스피 증시에도 코스피 지수에도 올라가는 모습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더 주고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 바로메터 입장에서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내일이죠. 17이니까 내일 발표되죠. 네. 내일 발표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주력 산업이 이렇게 그 3월달에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하나가 그 수출이지 않습니까? 수출이 당초보다 좋았기 때문에 당초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한 10%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금 최종적 예상은 마이너스 7% 다시 낙폭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전망치는 어떤가요? 한국 전망치를 이렇게 우리 이제 전망치 이번에 우리 전망치가 아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의미를 한번 투자 관점에서는 상대 비교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2%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고 굉장히 좀 똑같은 수치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이런 그 언론들 같은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쪽을 이렇게 보도하는가 하면 자 한국 경제가 내년에 성장률이 3.4%에서 굉장히 되겠다. V자형 회복이다 해서 시청자분 굉장히 헷갈릴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장률만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팬데믹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계가 하나입니다. 팬데믹 때 다른 국가의 하락폭 관련해서 우리가 하락폭을 같이 봐줘야죠. 그래야지 우리 경제의 모습과 이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코로나 확진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여러 각도에서 받고 있습니다는 마이너스 1.2%는 자 1월 달에는 우리가 임시 이렇게 발표치기 때문에 1월 달은 빼고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경제 성장률 2.2% 플러스 나왔는데 여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4% 떨어지는데요. 요 마이너스 3.4%에 떨어지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 6%, 7% 이렇게 떨어진 것에 비해서 가장 하락폭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사랑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방역의 선진국과 함께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적다. 근데 이걸 마이너스 1.2% 놓고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다. 그 위에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문제에서 그래서 그 성장률의 의미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주가에서 더 관심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인데요. 공식적으로 IMF에서도 한국은 뭐냐? 리질런스 탄력성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봤습니다는 부채 문제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한국 경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외로 충격이 졌다.
특히 정부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 태세가 너무 좋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3.4 V장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각도에서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기업은 아니고요.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참 이렇게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 관계없이 지금은 뭐냐,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어쨌든 국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현재의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일괄해서 국민들이 가주는 것이 국난 극복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뭐 총선 결과를 평가할 만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데서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국난 극복이라는 문제에서 어제 총선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뭐 현 정부에서 불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태도로 보면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주는 이 모습인데요. 여기에 무슨 뭐냐 극단적인 비관론, 오늘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않고 어이구 한국의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로버트 실러 같은 내러티브 이코노미가 해서 우리가 보면 이 빨간색이 더 빨겠다 하면 그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증시가 이렇게 똑같은 지표라도 이게 안 좋습니다 몰아가면 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더 이게 내러티브 이코노미,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경제의 지금 국난 극복이라고 해서 이번 국민들이 총선 결과에서 보여준 데 마찬가지로 지표가 안 좋고 극단적인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만 자제가 된다면 방역도 선진국이고 이번에 수정 전망치에서 하락폭도 가장 낮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됐었던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과 미국 증시는 더블자형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나 또 제기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